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6장에 이어서 이제 7장,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하는 장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7장으로서 이제 진행할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단 7장의 제목과 같이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하는 이제 1절의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것이 선형대수학 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행렬의 대각화라고 하는 이제 행렬을 다른 분야의 어떤 응용, 수학적인 응용을 하기 위해서 대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즉 이제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차 형식, 그리고 차분 방정식, 정규 모드라고 하는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하학적인 해석과 함께 수학적인 해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제 어떤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대표하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함께 다루면서 이제 선형대수학을 조금 더 깊게 이제 다뤄보는 과정이 될 것이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7장 1절의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서부터 이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실수 공간에서 아래 이제 n차원, n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렬과 연관된 행렬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어떤 그 행렬들이 기존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컬럼 벡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행렬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벡터와 행렬 사이에 이제 오고 가는 그 관계 또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행렬들이 과 연관된, 그리고 스칼라 값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유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렬과 연관된 이제 벡터 값이 이제 고유 벡터로서 이제 정의가 되면서 이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라는 값들로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유 값 혹은 이제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학, 그리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어서 향후에까지 이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제 어떤 기초를 배우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응용 분야나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전공 분야로 들어갈 때 이런 어떤 개념들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가는 과정들이 아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이 선형대수학에서 다루는 이제 수학적 그리고 기하학적 해석을 이제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는 것을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서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무엇이냐?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보시면, 자, 이제 A라는 이제 매트릭스가 행렬이 이제 n by n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라고 하자. 이때 이제 다음 방정식, 바로 이제 이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 이제 중요한 건 0이 아닌 이제 실수 공간에서의 벡터 x가 존재하면, 자,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 이러한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자, 바로 정의된 n by n 매트릭스 행렬 A 곱하기 벡터 x equals 이제 여러분들 이 람다가 이제 스칼라입니다. 이 스칼라 람다를 이제 A의 고유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스칼라 값, 이제 실제로 이제 실수 공간 내에 존재하는 상수값 람다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그 값을 이제 행렬 A의 고유한 값이다 해서 이제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람다에 대응되는 벡터 x를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라고 하는 값 자체가 이제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겐 밸류가 도출이 됐을 때 그 각각의 아이겐 밸류가 여러 개의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각각의 아이겐 밸류를 대입했을 때 대응하는 x라고 하는 이 벡터를 이제 이 행렬 A의 고유한 벡터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수학적인 정의는 이제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기하학적인 정의를 이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점. 벡터의 시작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가 이제 벡터의 시작점이죠. 이때 람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겐밸류가 플러스의 값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벡터 스페이스 내에서 요 람다 곱하기 벡터는 그 이 x라고 하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람다가 곱해지는 그 스칼라 배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벡터는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현상으로서 같은 방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람다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면 x라는 고유 벡터가 아이겐 벡터가 존재할 때 이제 ax라고 하는 요 왼쪽 항에 있는 벡터는 즉 여러분들 행렬과 벡터가 곱해지면은 그대로 같은 차원의 그 벡터 x의 크기를 갖는 이제 벡터가 또 나오게 되죠. 그럼 그 벡터는 방향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람다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 x equals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x 이런 개념이 되므로 ax라고 하는 녀석은 x의 방향이 반대인 음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수학적인 정의를 통해서 람다라고 하는 이제 고유값과 x라고 하는 고유 벡터를 도출할 수 있고 그 각각의 도출된 값들의 어떤 기하학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람다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이러한 이제 기하학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그리고 정의들을 이해한 뒤 여러분들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실제로 향후에 뭐 응용되는 분야는 나중에 보더라도 수학적인 그리고 기하학적인 이제 행렬의 어떤 고유한 값 그리고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한 벡터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을 때 그 값들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단지 수학적인 정의에 대해서만 보게 되면 이제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ax equals 람다 x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을 이제 풀기 위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옮겨서 표시하면 이러한 ax 마이너스 람다 x equal 0이 나오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트릭스 칼큘레이션에 의해서 이 a 마이너스 디멘전 자체가 여러분들 a가 n by n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행렬 매트릭스라 그랬기 때문에 람다는 스칼라 값으로서 이 단위 행렬 n 차원의 단위 행렬과 함께 곱해져야지만 차원이 맞아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이제 x로 묶이면서 equals 제로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요 왼쪽 항에서 곱해지고 있는 요 항은 개수 행렬이 될 수가 있죠. 이 x의 개수 행렬입니다. 근데 이때 두 개의 곱이 0이 나오게 하는 어떤 방정식에서는 두 가지의 해가 당연히 존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x 벡터가 0인 것은 이 식의 하나의 해입니다.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x equal 0. 근데 이 0이 아닌 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겐 벡터가 나와야 하는데 그 아이겐 벡터 자체가 0일 때는 이 수식을 무조건 만족시키기 때문에 0은 하나의 해긴 해인데 0이 아닌 x equal 자, x가 0이 아닌 해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동차 이제 어떤 선형 방정식 계에서 이러한 0이 아닌 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파트 1에서 함께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그 a 마이너스 이제 왼쪽에서 곱해진 이 값에 람다 n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했을 때 행렬식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0이 돼야지만 어떤 x equals 즉 x가 고유 벡터가 0이 아닐 때의 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수히 많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개념을 이렇게 이제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수식을 개수 행렬처럼 쓰여진 요 수식을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계산하는 여러분들 파트 1에서 공부를 하셨던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요 이제 이 값이 이제 람다에 대한 그죠? 이제 람다에 대한 다항식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디터미넌트는 여러분들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도출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람다라고 하는 어떤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그 람다에 대한 대수 방정식으로 폴리노미얼 펑션으로 이제 도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다항식, 즉 다항식이 도출이 됐을 때 이퀄 제로라고 하는 이제 큰 하나의 어떤 저변과 우변이 존재하는 식을 이제 매트릭스 A의 행렬 A의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